증여는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상대방이 준다 하고 그 다른 상대방이 받겠다고 했을 때 되는 일종의 계약이고 합의 이름입니다. 네. 다만 매매는 공짜가 아닌 유상으로, 네네. 증여는 공짜로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공짜로. 이때 주는 사람을 증여자, 네.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많이 헷갈리는데 네네. 상속은 누군가가 주어서 법에서 자동으로 상속 순위안에 가는 거고요. 네네. 증여는 주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는 거라고 해요. 그 상속은 재산 과세고요. 네. 증여는 인별 과세입니다. 상속을 받는 게 맞습니까? 미리 증여를 받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이 재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계속 올라가. 네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이야. 올라갔으면 집이야. 그러면 미리 증여를 받아서 계산하는 게 맞고요. 아, 네. 오늘 저기 그 고생해서 네네. 내가 저 차비하라고 한 5만 원 주겠다. 네네. 그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건 그냥 감사한 거죠. 에이, 왜 그러세요? 그것까지 계약서를 쓰고 내가 줬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만약 그것이 1억짜리 아파트면 아파트 줄게라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부도가 나버리면 그건 못 저 부도가 나버리면 못 주잖아요. 네네. 근데 계약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쪽은 당연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준다고 하는 사람의 재산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면 그 계약을 해지해서 안 준다 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그건 증여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공짜로 받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네. 네네. 증여는 보통 우리가 뭐 기부한다, 그냥 준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을 보게 되면 주는 사람이 공짜로 네.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고 예, 좋습니다. 네. 받는 사람은 네. 알았어요라고 승낙하면 되는 것이 아, 증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증여는 토탈 명칭을 하면 증여 계약이에요. 아, 계약. 뒤에 계약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자산을 증여한 공짜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준 증여액이 네. 43조였고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뭐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한 네네. 그 미취학 아동들 부동산 건물만, 네? 네. 부동산 중에서 건물만, 건물은 이제 주택 이런 거 다 포함이죠. 그런 것만 증여한 게 한 2천억 정도가 갔다고 합니다. 43조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23억에 아니 2천억의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게 세금 포탈. 네네. 이게 뭐 그 증여 포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미성년자에게 왜 그걸 주느냐.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조사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일궈낸 것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많은 문의들 하신 분이 네. 미성년자 자녀 명의를 계좌를 자기 개설해줘. 네네. 그리고 한 달에 꼬박꼬박 뭐 500만씩 돈을 네네. 넣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증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 통장 개설해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것만 가지고는 증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실제 그 증여로 벌만한 사정이 생겨서 실제 사용했을 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의 취득 시기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 취득 시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도 하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 헷갈린다 그러면은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셔가지고 네. 증여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증여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네. 그 증여세를 다 내는 게 아닙니다. 네. 증여 다 내는 게 아니라 면제가 있어요. 면제. 또 좋은 곳이 있군요. 이 면제. 네. 쉽게 법에서는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 공제액 네. 빠지는 거죠. 이 공제액이 증여 가산 증여 가액 있죠. 네네. 증여 가액에서 배우자끼리는 6억. 6억까지는 괜찮아요? 공제가 되는 거예요? 6억까지는? 내가 재산이 수백억이야. 네네. 그런데 배우자에게 6억을 딱 줬고 또 한 번 주고 싶어. 네. 그런데 이 공제를 한번 써먹었단 말이죠. 네네. 이 공제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증여는 네. 한 사람에 주는 것보다 분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절세다. 이건 아주 공식적인 겁니다. 양도세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분산해서. 예를 들면 아들한테 2억 5천을 그대로 준다. 네. 그럼 얼마 공제죠? 아들한테는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아니 아들이 크니까 큰 네네. 아들한테 주는 거죠. 큰 아들에게 5천 공제잖아요. 네네. 5천만 그러면 원 공제. 2억에 대한 과세입니다. 네네. 2억이면 1억이 넘으니까 20%죠. 네. 4천만 원이죠. 누진 공제 1천만 원이 빠지는 게 있어요. 그건 공식은 아실 필요 없고 그러면 네. 3천만 원에다가 네. 신고세액 3% 빠지고 그러면 빨리 납부세액이 냈을 2,910만 원을 내야 돼요. 네네. 2억 5천짜리 부동산을 받으면 2,910만 원을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나눠서 주는 겁니다. 네, 나눠서 그래서 내면 1억 5천, 1억 이런 식으로 지분을 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각각 세율이 계산이 달라지게 되고 예, 1,843만 원이 나와서 네네. 세금의 차익이 1,067만 원이 나와요. 네.
1,000만 원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모르고 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으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다 사는 이유는 있지만 네네. 절세 끝에는 뭔가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 네. 이제 뭐 아이들이 많아버리면 모르는데 그렇죠. 어쨌든 가족이라는 네. 이름으로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아니 있다는 근데 거죠. 세금은 알면 알수록 아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남편이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6억 정도로 공제를 해서 줬는데 네네. 아내가 5년이 지나지 않아서 팔았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취득과 처분의 그 구간이 네. 아내가 받았을 때 기준이 아니라 최초 처음에 그렇지. 처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아, 커져버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중요했던 그런 혜택을 아, 못 잘 보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 되겠네요. 그래서 네. 무조건 5년 뒤에 음, 해야 됩니다. 5년 뒤에. 예. 5년 뒤에. 만약에 이게 부부간 배우자 간 2월 공제라는 계산법도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와이프 그 남편한테 받고 네. 이혼을 해버렸어. 네. 그리고 3년 뒤에 팔았어. 네. 팔 당시에 나는 부부가 아니었어. 네. 그럼 이 법과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아, 어려워지나요? 그랬더니 예. 국가가 이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이 2월 과세 적용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와. 상속을 받는 게 맞습니까? 미리 증여를 받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이 재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계속 올라가. 네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이야. 올라갈 수 있는 집이야. 그러면 미리 증여를 받아서 계산하는 게 맞고요. 아, 네네. 이거는 뭐 저기 두매 산골의 이면이야. 어. 아무리 시간이 올라가지 지나도 않아. 오르잖아. 네. 그것을 그냥 놔뒀다가 네. 상속하는 게 맞고 그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제 좀 중요한 게 네. 증여는 아까 대충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증여를 할 때 1억이면 10%라 했잖아요. 네.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네. 그 1억이라는 그 증여 계산할 때 이게 뭔 기준일까요? 부가세 기준. 그 말이 아니라 1억짜리라는 금액이 어떤 기준일 것이냐 이런 겁니다. 네.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네. 사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를 갈게요. 아파트. 네. 시가가 5억이야. 네. 시가는 5억짜리입니다. 은행에서 감정을 받더니 4억이야. 네. 4억입니다. 그 정부에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3억이야. 네. 3억이에요. 같은 부동산인데 여러 가지 달라요. 가격이 네네. 있어요. 자, 이때 주택 소재지 조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이 규제 조정 지역이에요. 네네네네. 자, 그리고 기존 시가가 시가 표준이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중고했어.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취득세는 12% 올라가 버립니다. 야. 다시 뒤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340만 원 정도 생각했다가 네. 갑자기 얼마요? 1,200만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 1,000만에서 2,000만 원이 넘어버린 돈이 되는 거예요. 와. 그걸 알게 됐을 때 자식이 뭘 하겠어요? 아, 이 양 줄 거면 세금까지 내줘야지. 그렇죠. 와,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저희 이야기했잖아요. 여수, 광양, 뭐 순천 지역에 네. 저희가 조정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보시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네. 뒤에 증여세 다시 네네. 계산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증여를 받을 때는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네네. 다른 취득이 아니에요. 매매 취득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취득은 3.5% 아니면 12%예요. 네.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 세율은 3.5%지만 중과세율은 12%예요. 네네. 그 12%는 내 잘못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 의해서 12% 취득세를 낼 수 있다. 이런 계산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 네. 공짜로 증여받은 사람은 네. 1억까지는 10%에다가 3.5% 취득세. 네네. 그래서 이렇게 냈으면 됐는데 갑자기 조정 규제 제한 대상 지역이 발생하면서 12%와 10%라는 이걸 금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개정세법이 다시 나오면서 네네. 2020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네네. 2023년부터는 네. 금액이 더 커지다. 아, 더 안 좋아졌군요. 안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취득세 있잖아요. 네. 증여로 공짜로 받은 취득세가 3.5% 아니면 12%로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3.5% 12%의 기준은 시가 표준액이었습니다. 네네. 시가 표준. 아까 표준액. 시가는 5억이고 감정가는 4억이고 시가 표준이 3억이었으면 네네. 3억에 대한 12% 아니면 3억에 대한 3.5%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정액? 표준액에서 인정액. 뭔가 그럴듯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표준액과 어마어마한 인정.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시가예요. 아, 그냥 5억? 시가.
기준 시가 3억 원의 주택입니다. 기준 시가는. 근데 거래 가액은 실제 시가는 7억이에요. 네. 취득세율이 만약에 12%에 걸리는 와, 거다. 만약 봤을 7억이면? 때 내년에 팔게 되면은 증여세 7억 그 기준이 네네. 7억이죠. 시가 7억에 대한 30%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네요. 1억 5천 네. 플러스 취득세는 기준 시가했던 3억에 대한 12%니까 3,600만 원. 그래서 1억 8,60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게 되면 이게 증여세 1.5억에다가 우와. 취득세는 7억에 대한 12% 나오기 네네. 때문에 8,400에서 2억 3,400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금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점점 어떤 느낌을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세금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실제 통용되는 시가가 아닌 네. 다른 기준 금액으로 프로테이를 정했다 한다면 네네. 갈수록 시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세수 확보에 엄청난 이익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내 아들 이제 세금은 많아진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등등등 엄청나게 많을 네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나는 뭐 어제 3억에 샀는데 올해 4억이야. 이것은 하나만 둘은 모르고 네네네. 세금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커질 더 수 있다는 많아진다. 거죠. 그래서 이 증여의 세금이 2024년부터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증여 시장이 네. 좀 꿈틀댈 수 있다. 와. 증여 시장이 꿈틀댄다는 것도 여러 가지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 시가의 상승률을 좀 더 빨리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 오늘 부동산 정책의 증여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교수님의 이야기 하나씩 들으면서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요.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이렇게 겨우 맛보기 스텝, 네, 스텝. 맛보기는 좀 본 것 같은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중요하지만 함부로 이렇게 네. 속번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 영역이죠. 세금은. 근데 이렇게 사실상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금에 대해서 막막한데요. 네, 제일 빠른 곳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냥 꽁으로 먹고 싶냐, 네. 정확하게 알고 싶냐. 그러면 정당한 지불을 하고 할 수 있는 네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전문가는 세무사? 그렇죠. 관할 네. 관할을 지역에 있는 세무사. 네네. 전문가. 상담만 하는 걸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은 그대로 뭘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가면 늦습니다. 늦습니다. 사전. 자, 언제든지 사전. 오늘 그러면 마감은 늦지 말자로 정해가지고 늦지 말자 하면서 마무리. 묻지 말자가 아니라 네네. 그 정부의 어떤 세제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동안에 양도세를 중과시켰던 거, 그죠?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규제가 강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완화를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화시킨 대신에 지금 엉뚱한 올라가니까. 증여취득세를 지금 또 네네. 던졌거든요. 이게 뭐냐 총량으로 보면 네네.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잠깐 이쪽에 조금 둔화됐다고 해서 이게 정신호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네. 알고 보자고. 알고 보자. 네, 알아야 합니다. 네. 증여세 세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면은 알고 보자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증여세 알고 보자. 알고 보자!